경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. 한때 돌잔치에 빠지지 않던 돌반지가 요즘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금값이 된 금값에 가까운 친척 사이에도 돌반지 주고받기가 부담스럽게 됐습니다. 최근 물가 상승 우려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. 금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, 주의할 점은 없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소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비트코인, NFT 하도 요즘 핫한 자산들이 많아서 네. 금은 이제 뒷방으로 가나 싶었는데 이게 어느새 또 많이 올랐더군요. 네, 쥐두새도 모르게 조금씩 올라왔습니다. 네. 최근 국제 금값을 보면요, 국제에서 거래되는 금의 단위는 이제 트로이온스라고 조금 생소한 단위를 쓰기는 하는데요. 네. 이 트로이온스당 가격이 1,867달러. 거의 이제 9월 29일에 저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사실 국내 금 시세에 더 민감하잖아요. 네. 지금은 사실 비법정 단위라서 잘 안 쓰는 그 돈이라는 단위 3.75g인데 이 한 돈에 3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돌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 금 시세가 들쑥날쑥하면서도 한동안 좀 부진했는데 이게 다시 오르게 된 요인이 따로 있나요? 사실 이전까지는 금 말고도 투자할 대상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죠. 좀 전에 말씀해주신 주식이라든가 부동산, 코인 이런 자산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눈을 안 돌리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또 인플레 우려 때문에 사실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금에 관심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금에 투자하려고 보니까 금은방에서 반지 하나 사서 책상사로에 넣어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라면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요. 금은방에서 우리가 금을 사는 거 그리고 안 팔면 이것도 이제 시세가 올라가니까요. 나중에 팔 수도 있고 그런 비슷한 걸로 장신 구간인 골드바 이건 이제 보관의 목적에 용이하게 만들어졌죠. 은행에서 하는 골드 뱅킹이라든가 금융상품 중에서도 금 ETF라는 게 있고 또 KRX 금 시장에서 주식처럼 또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실물 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금은방인가요? 종로 가야 되는 거예요? 사실 가장 쉽고 간단하기는 한데 금은방은 조금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사실 가장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세공비라는 게 일단 붙고요. 그다음에 종로에 있는 그 소매상 분들도 사실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수수료도 더 붙을 수 있고요. 실제 실물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은 KRX 금시장입니다. 거기서 이제 전산상으로 거래를 하다가 금을 인출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무게에 따라서 다르긴 하나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유리한 곳이 KRX 금시장에서 인출하는 게 좋다. 다만 여기서는 이제 골드바 단위로 인출이 됩니다. 골드바라는 거는 저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, 사진으로. 네. 번쩍번쩍 금이 비추는 게 그러니까 1kg짜리가 보통 핸드폰보다 조금 작은 크기? 네, 그렇습니다. 손바닥에 한 남자 손바닥 크신 분들은 반 정도, 그러니까 손으로 싹 가려지는 그러니까 신용카드보다는 조금 큰 크기의 1kg. 정도라고 보시면 이 골드바는 어디서 주로 거래가 되는 금은방에서도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우리가 생소하지만 조폐공사에서도 이걸 판매를 합니다. 이게 조폐공사라고 한다면 우리 돈을 만드는 곳인데요. 사실은 이 금에 대한 순도 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위조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조폐공사에서는 그 위조 방지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이런 금처럼 고체에다가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해서 홀로그램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. 또 골드바 은행에서도 팔던데요? 맞습니다. 은행에서도 골드바를 팔기도 하고요. 그래서 경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1kg짜리라도 어디서 해서 파느냐 그리고 어디서 인증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금을 투자할 때는 눈에 안 보이게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눈에 안 보이게 투자하는 게 어떤 거죠? 금을 꽁꽁 숨겨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숫자만 보고 하라는 거예요? 네, 어떤 그렇습니다. 방법 말씀하시는 거예요? 사실 금을 꽁꽁 숨겨놓을 필요도 있기는 한데요. 그것보다는 우리가 금 실물보다 전산상으로 숫자만 보이게 투자를 한다라는 거거든요. 가장 흔한 게 사실은 금통장입니다.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가입할 수 있는 골드 뱅킹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금 시세 1g에 5만 원일 때 내가 5만 원을 이 금통장에 입금을 한다라고 한다면 금 1g이 사지는 거고요. 만약에 10만 원을 입금한다 그러면 금 2g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겠네요. 이게 통장에 찍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게 금값이 2배로 올라서 이제 1g의 시세가 10만 원이 됐다.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금 2g을 그때 출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현금으로 출금해요? 금으로 출금해요? 두 가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금으로 출금을 해도 되고 실물금으로 출금해도 되는데 이 실물금으로 출금할 때는 은행마다 단위가 정해져 있어요. 최소 10g 단위로 출금을 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수료도 한 3에서 5% 정도 붙으니까 아무래도 실물보다는 투자 목적이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또 현찰로 출금을 하는 게 더
유리할 수가 있겠죠. 그렇군요. 어쨌든 이런 골드뱅킹도 금융 상품의 한 일종이긴 할 텐데 그렇죠. 이런 골드뱅킹 말고 예를 들어 펀드라든지 다른 방식의 투자는 없습니까? 네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사실 금펀드라는 것들도 있는데요. 금펀드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. 네. 그러니까 우리의 돈을 모아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펀드라는 상품인데 금펀드라고 한다면 돈을 모아서 그걸 금 선물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네. 돈을 모아서 금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금광, 이게 금을 캐내는 기업이 금값이 올라가면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들도 있는데 네. 이거는 금값과 동일하게 연동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펀드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펀드가 금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네. 금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느냐 이런 건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펀드별로 발생을 하고요. 그리고 여기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. 금 펀드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? 사실 이게 수익률이 그때그때 다르기는 해요. 금값이 오락내락 하니까요. 그런데 제가 이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네. 드렸잖아요. 이제 이번 달에 이 최근 1개월 들어서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네. 금펀드는 1.73% 정도 났고요. 미국 뭐 주식시장 많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는 1.05%. 네. 국내 주식형 펀드는 요즘에 많이 마이너스가 났죠.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3%, 또 국내 주식 ETF는 마이너스 2% 조금 넘게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 1개월 동안에는 네. 금펀드의 수익률이 꽤 좋았다. 네. 이렇게 보실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. 이게 어쨌든 한 달치니까 네, 그동안에 한 달치. 떨어졌다가 오른 거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봐야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네. 기저효과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. 네, 그렇죠. 앞서 KRX 금시장을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네. 이 금시장이란 건 어떤 건가요? 주식시장처럼 거래소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이 KRX도 사실은 이제 한국 거래소인데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하듯이 금시장이라는 곳에서 금을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가 있는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1g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요. 장점은 뭐냐면 아까 수수료나 뭐 세금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. 수수료 같은 경우에 여기서 금을 거래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. 또 세금도 우리가 보통 금 뱅킹 아니면 네. 금 펀드를 하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 15.4% 배당 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금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예. 100만 원으로 금을 투자했는데 이게 2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 없다. 이 비과세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 들어보면 금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결국 세금 예. 그리고 수수료 그렇죠. 그리고 이때 국제 시세하고 이게 연동이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. 환율 이것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금 투자 시에는 우리가 금값이 오를까 떨어질까가 가장 큰 고민이긴 한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세금, 수수료, 환율 이 세 가지도 무시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이 금 시세라는 게 예. 환율을 방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. 환율이라는 게 사실 내리고 오르는 게 급등락이 많잖아요. 맞습니다. 언제 이거를 금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걸 사실 미래를 예측하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 환율이 어떨 때 우리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느냐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금 사는데 환율이 무슨 상관이야?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금이 거래되는 곳은 국제 금시장에서 거래가 되죠. 그리고 그 금을 사고 팔려면 원화가 아니라 우리는 원화를 지불하더라도 원화가 달러로 환전이 됩니다. 그런데 달러가 만약에 비쌀 때 지금 네. 즉 환율이 달러 강세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돈을 우리 많은 한국 돈을 들여야 네. 달러로 바꾸는 거고 그게 금으로 바뀌겠죠. 그런데 네. 금을 바꿔놨는데 금값은 그대로지만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네. 나중에 이 금을 달러로 다시 환전하고 이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할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환율이 낮을 때 그리고 금값이 쌀 때 샀다가 환율이 네. 높을 때 그리고 금값이 비쌀 때 파는 게 좋습니다. 금값이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지 여기가 고점인지 뭐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전망 어떻게 해주세요?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. 인플레가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장기간 지속된다면 금값이 더 올라갈 요인은 있겠지만 네. 그건 모르는 거니까 단기간에 금값 올랐다고 해서 덜컥 주식 모두 팔고 금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그러면 있습니다. 소장님 갖고 계신 금은 파실 건가요? 저는 귀찮아서라도 안 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